Z축이 있으면 Z축을 관통하고 가운데 링 모양의 오비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 안에 90% 확률로 전자가 사실은 d 오비탈은 10개 들어가거든요. 10개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몇 개야? d 오비탈은 총 5가지. dxy, dyz, dxz,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z제곱 5가지가 있다. 135네? 사실 d 오비탈 다음 f 오비탈 있거든요. f 오비탈은 몇 가지일까? 1, 3, 5, 7. f 다음은 g 오비탈이거든요. 걔는 9뭐 이렇게 되겠지. f 오비탈, g 오비탈은 안 나와요. 교과과정에 없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d 오비탈은 알아야 되겠지. d 오비탈까지. 5가지라는 거. 자, 그럼 이 방향성이 바로 자기함자수인데 방향성을 내가 이거 그림 안 그려봐도 계산해서 알 수가 있어요. mr 값을 구하면 이게 방향의 개수예요. 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에 모든 정수의 개수야.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의 모든 정수의 개수를 써주면 돼. 그게 방향의 개수야. 방향성의 개수. 방향이 몇 개냐지. S는 방향 하나, P는 방향 3개, D는 방향 5개잖아. 실제로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해보자고요. 자기함값으로 그려보자. ML 값을. 자,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라고 했잖아. 자, 얘들아, 그럼 L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얘는 L이 0이죠.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인데 마이너스 0은 없으니까 그냥 0에서 0 사이니까 그냥 정수 하나인 거지. 하나, 그치?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양자수 2일 때도 역시나 L값이 0인 N은 방향이 하나인 거지. 그냥. 근데 얘는 1이야. L이 1이야. L이 1이면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3가지가 있겠네요. 맞아요? 숫자는 3가지가 있지. 방향이 그래서 몇 개다? 3개가 되는 거야. 이 숫자의 개수가 바로 방향의 개수. X축, Y축, Z축 3가지가 있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L값이 0이죠? 하나. L값이 1이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몇 개? 3개의 숫자를 가지지. 이 정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방향의 개수는. L이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죠. 방향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L이 3이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이니까 몇 가지? 7개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오비탈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하다 보면 어차피 S오비탈은 한 종류밖에 없는 거고 P오비탈은 몇 개? 3개. D오비탈은 몇 개? 5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굳이 자기한테서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거의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오비탈의 총수를 한번 얘기해보면 자, 오비탈의 총 개수. 주양자수 1일 때 오비탈은 총 몇 개 있어요? 1S 오비탈 하나 있지? 맞습니까? 주양자수 2일 때는요? 자, 2S 오비탈 하나랑 2P 오비탈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2PX, 2PY, 2PZ 총 몇 개 있다? 3개 있죠? 그럼 몇 개야? 한 개. ES 하나에다가 P 오비탈 3개니까 몇 개? 4개. 자, 주양자수 3일 때는요? 3S 오비탈 하나, 3P 오비탈 3개지? 3PX, 3PY, 3PZ 3개에다가 3D 오비탈 5개 있지? 3DXY, 3DYZ 어쩌고저쩌고 5개 있었지? 그치? 다 총 몇 개? 9개. 이것은 무엇과 같다? N의 제곱과 같네. 오비탈의 총 개수는 N의 제곱이다. 즉 주양자수 1일 때는 오비탈 하나, 주양자수 2일 때는 오비탈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주양자수 3일 때는 오비탈 9개. 주양자수 4면 오비탈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 16이 되겠죠? 즉 오비탈의 총 개수는 N의 제곱과 같더라.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 아래쪽도 보이지? 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 얘기해보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전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전자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배웠나요? 스핀을 하는데 그런 거 아직 안 배웠나요? 배운 사람도 안 배운 사람도 있고 전자는 스핀을 하거든요. 돌아요. 윗방향으로 스핀하는 녀석이 있고 아랫방향으로 스핀하는 녀석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봐봐. 한번 생각해봐. 어떤 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들어있어.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고 뭐 위로 스핀을 하고 있어. 또 다른 전자 하나가 여기 더 들어왔어. 근데 만약에 같은 마이너스 극인데 스핀 방향까지 같으면 얘네들 반발력이 너무 심해요. 그럼 같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럼 스핀 방향이 어떤 녀석이 들어와야 될까? 반대 방향인 녀석이 들어와야 하나의 오비탈에 같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지금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 두 개가 들어있다고 쳐봐. 세 번째 전자 하나 더 들어왔어. 얘가 위로 스핀하건 아래로 스핀하건 어떤 방향으로 스핀하건 간에 둘 중에 하나하고는 겹치잖아. 그럼 세 번째 전자는 어떻게 되고요? 튕겨서 나와버려. 즉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두 개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즉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스핀 방향의 어떤 녀석들, 반대 방향의 녀석들. 그러면 생각해보자. 주양자수 1에는 오비탈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는 주양자수 1일 때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 최대 두 개 들어가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 되는 거지. 주양자수 2일 때는 오비탈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그럼 이 네 가지에 각각 다 두 개씩 들어가니까 그지? 최대 8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주양자수 3일 때는 총 9개의 오비탈이 있었는데 이 9개의 오비탈에 각각 두 개씩 들어가니까 총 전자는 18개. 다시 얘기해서 얘는 2n의 제곱과 같구나.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는 2n 제곱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옵틱 규칙이라는 거 있었는데 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나?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최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를 채워야 안정하다. 그래서 뭐 전자를 7개 갖고 있으면 하나를 얻고 싶고 여기 8개 채워야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하나를 버리고 싶고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맞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전형 원소에는 세 번째 껍질도 8개 채우는 걸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실제로는 몇 개인 거야? 18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D오비탈까지 다 따지면. 근데 우리는 P오비탈까지 채우는 애들 안에서 놀아요. 왜? 고등교과 화학에서는 원자번호 1번에서 20번에 해당하는 전형 원소들만 다루는데 20번이 칼슘을 예를 들면 칼슘의 경우에는 지금 걔는 네 번째 껍질까지 전자 껍질을 가지는데 3D오비탈을 채우지 않습니다. 18개 다 채운다면 세 번째 껍질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3P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로 들어가요. 3D오비탈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 이제 뒤에 와서 얘기할 건데 D오비탈을 채우지 않는 애들만 우리는 배워요. 그게 전용 원소들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럼 D오비탈을 채우는 녀석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겠죠. 8개씩을 채우는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D오비탈을 채우는 애들은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 볼 건데 대부분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속들, 전이 금속들이 다 D오비탈을 채우는데 걔네들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일 바깥 껍질에 2개 또는 3개의 전자를 가져요. 그래서 금속들이고 걔네들은 성질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워. 화학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나는 화학이 좋아. 화학 전공하려면 이제 대학에 가서 배우시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세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는 거야? 18. 네 번째 껍질은 실제로는 32개를 채울 수 있는 거지. 2n 제곱이니까. 4가 16 곱하기니까, 그지? 그래서 실제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채워지지는 않는다. 이유는 왜 선생님 D오비탈 안 채우고 4s로 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전자 에너지 순서를 이제 배우면 그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좀 있어 배워. 졸리기 시작하지 또. 열었다가 또 추우면은 그 잘 안 되지. 때리고 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다 나 쏙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뚱뚱해서 빠지시면 어떡해요? 자, 마지막 양자수가 네 번째 양자수가 스핀 양자수인데 지금 얘기했어. 전자는 스핀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윗방향 또는 아랫방향으로 스핀하는데 그래서 항상 전자는 스핀 양자수가 둘 중에 하나야.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끝. 스핀 양자수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뭐 할 건 없고요. 의미만 이해하면 돼. 항상 전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스핀한다. 끝. 그럼 스핀 양자수의 의미는 전자가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스핀하니까 하나의 오비탈에는 항상
전자만 수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스핀 에너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양자수 했는데 한번 정리하고 이제 전자 배출로 넘어갈 건데요. 자, 양자수는 오비탈을 얘기할 때 서로 편리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언어를 만들어 놓은 거고, 첫 번째로 배웠던 게 주양자수인데, 주양자수는 N값.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껍질 번호였지만 실제로 전자껍질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N값은 핵으로부터의 거리 또는 전자의 에너지 크기를 의미하더라. 그치? N은 1, 2, 3, 4 이렇게 쭉 가겠죠. 근데 우리 지금 3까지 얘기했고 3까지만 얘기합니다. 알겠죠? 물론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N은 핵으로부터의 거리고 N값이 커지면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 또 하나 더 전자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얘는. 그치? N이 무한대일 때 에너지 충전한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그다음 두 번째 당연한가스 배웠는데 얘는 L값이었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오비탈의 모양이었어요. 자, 이 L값을 구하는 방법은 0부터 n-1까지 있는 모든 정수를 구해주면 되지. 그럼 만약에 n이 1이면 1 집어넣으면 0부터 0까지니까 그냥 0 하나밖에 없는 거고, n이 2일 때는 n에다 2 집어넣으면 0부터 1까지 있는 거니까 0, 1 있는 거죠. n이 3일 때는 0, 1, 2 이렇게 있는 거고, 그치? 그 정수를 써주면 그게 바로 방위함수인데, 그 써준 정수의 의미가 뭐였냐? 마디의 개수 또는 전자 존재 확률이 0인 지점의 개수 또는 그림상으로는 쏙 들어간 부위가 바로 이 방위함수의 의미였어요. 자, S오비탈은 부모양은 마디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치? 마디가 없고, 그래서 얘는 그냥 0이라고 L값이 나오면 S오비탈이다, 부모양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R형 모양은 마디가 몇 개 있는 거였어요? 1. L값이 1이면 얘는 P오비탈, R형 모양이구나. P가 바로 R형 모양이었죠? 그 다음에 L값이 2야. 마디가 2개야. 속 들어간 부위가 2개인 거 무슨 모양이었어? 클로버 모양이었죠? 바로 D오비탈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L값이 2다. 얘는 D오비탈, 클로버 모양. L값이 1이면 P오비탈을 의미하더라. 그게 바로 방위함수였어요. 그래서 L값을 구했더니 0, n이 1일 때는 0, n이 2일 때는 0, 1, 3일 때는 0, 1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0은 마디가 없는 S오비탈이고 주양자수를 붙여준 1S오비탈이었죠. 그치? 정우양 눈을 떠주십시오. 너무 쉬워서 졸린 건가 이번에는? 약간 지겨워서? 그건 아니고 집에 갈 때 다 됐으니까 이제 잠이 깰 때가 아닌가요? 졸면 안 돼. 자, n이 2일 때, 자, L값은 0, 1이었죠? 1일 때는 마디가 하나 있는 P오비탈, 2P오비탈이었죠? 자, 3일 때는 0, 1, 2가 나왔고 3S, 3P, 3D오비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0은 S, 1은 P, 2는 D라고 외우라 그랬지, 그치? 기억이 안 날 때는 마디의 개수를 상상해라. 마디가 없는 게 9, 마디가 하나 있는 게 P, 마디가 2개 있는 게 클로버가 D가 된다. 자, 그래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자기항자수. 얘는 오비탈의 방향성의 개수였어요. 방향이 몇 개냐?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야. 그럼 이 n이 1일 때 L값이 0이니까 0은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까지가 없고 그냥 0이잖아요. 하나 있는 거지, 방향이. 그치? 얘도 주양자수 2일 때 L값이 0인 녀석은 방향이 하나인 거고, L값이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1이니까 방향이 몇 개? 3개. 얘도 하나, 얘는 마이너스 1, 0, 1이니까 3개, 얘는 5개인 거죠. 그치?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방향의 개수였더라. S오비탈은 방향이 하나, P오비탈은 방향이 3개. 왜? X, Y, Z니까. D오비탈은 방향이 몇 개? 5개가 있더라. 그래서 오비탈의 총수를 써봤더니만 뭐라고 하더라? n의 제곱과 같더라.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는 아까 스핀 양자수 얘기했죠? 스핀 방향이 어떤 전자? 반대인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하나의 오비탈이 들어갈 수 있다 했으므로 오비탈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2씩을 해주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가 나오더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 배치로 넘어갈 건데요. 94쪽 가봐. 에너지 준위. 지금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나오는데요.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나. 힘을 내자. 이거 설명하면 끝이야. 오늘 수업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도 다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멍 잡으면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지? 뭐야 저기 S가 뭐야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열심히 들어야 된다 했죠? 열심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자, 에너지 준위 순서를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제가 우리 오비탈 배운 거 한번 쭉 읊어보면 첫 번째 껍질에 1s 있었죠. n은 1일 때. n은 2일 때는 2s, 2p 있었고 n이 3일 때는 3s, 3p, 3d 있었지. 뭐 4일 때는 4s, 4p, 4d, 4f 이렇게 오비탈이 있는데 자, 그 에너지 준위를 좀 얘기해 볼게요. 에너지 순서. 수소에 어떤 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자 한 개가 있죠. 전자 한 개가 있어요. 수소는. 그죠? 전자 한 개 있는 수소의 경우에는 자, 전자가 2개 이상 있으면 전자 사이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지는 에너지 값이 달라져요. 더 불안정하냐, 더 안정하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이 부피가 더 작거든요. S오비탈에 2개 있는 것보다 P오비탈에 2개 있는 것이 전자가 더 반발력이 커져요. 좁은 곳에 있으니까. 서로 싫어하는 애들이 넓은 곳에 있으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좁은 곳에 그 싫어하는 애들 모아놓으면 어때? 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그지? 더 안정한 거 아니죠? 불안정해지죠? 즉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의 부피가 더 작죠? 그럼 P오비탈의 전자 2개 있는 거하고 S오비탈의 전자 2개 있는 거 비교하면 P오비탈이 더 불안정해져요. 더 가까이 있으니까. 반발력이 커져서. 그래서 S하고 P오비탈의 에너지 값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전자 하나만 있으면 반발력이 있어 없어? 없죠. 얘가 S오비탈에 있나 P오비탈에 있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지 않더라. 즉 전자 한 개만 있는 수소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 순서가 핵으로부터의 거리만 따져주면 돼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의미하는 게 어떤 양자수였어? 뭐였어? 핵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양자수가 뭐였어? 주양자수 N값. N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돼. 그럼 얘기해볼게. 자, 우리가 배웠던 오비탈 순서대로 1s, 그 다음 2s, 2p, 3s, 3p, 3d까지 써본다면 1s보다는 2s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더 어떨까? 그러니까 수소에 있는 전자가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보다 2s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겠지? 그지? 근데 2s하고 2p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야. 왜?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반발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모양에 따라서 에너지 값의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은 어떻다? 같아. 핵으로부터의 거리만 영향을 주니까. 하지만 2s, 2p보다 3s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더 어떨까? 높겠지? 하지만 3s, 3p, 3d는 어떨까? 같아. 즉 수소에 있는 전자들이 어떤 오비탈에 있느냐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질 텐데 그 값은 뭐에 의해서만? 주양자수 N값에 의해서만 영향을 주더라 라는 거야. 그런데 수소가 많아 아니면 다전자 원자가 많아? 다전자 원자가 대부분이잖아. 우리는 수소가 잘 안 나와요.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갖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다전자 원자는 전자가 2개 이상이지. 전자 2개 이상이면 뭐가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반발력이 있으면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 값이 달라지더라는 거야. 즉 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도 영향을 주지만 또 뭐도 영향을 준다? 오비탈의 모양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오비탈의 모양.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N값이었고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하는 양자수가 뭐였죠? N값.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L값의 순서대로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됩니다. N 플러스 L값. 자, 써볼게. 1s, 2s, 2p, 3s, 3p, 3d, 4s까지만 쓸게요. 자, 그러면 n이 얼마야? 1s는 n 주양자수 1이잖아. S오비탈은 어떤 숫자랑 같다? 구모양. 마디가 없어. 뭐야? 0이지? L값이 0이죠. 이게 N값이고 이게 L값이 얼마야? 1이에요. 그치? 2s 해볼게요. 2 플러스 0. 얘도 2, 얘는 2 플러스 P오비탈은 마디가 몇 개? 하나. 얼마? 3 이렇게 되죠. 그럼 수수 써보면 1보다 2가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2보다 3이 크니까 2P에 있는 전자가 2S에 있는 전자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인 것이고 3S 해보자. 3 플러스 S는 0이죠. 마디가 없으니까 3. 어느새 똑같은데요. 똑같을 때 주양자수 큰 게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숫자가 같을 때는 N 플러스 L값이 같을 때는 숫자가 똑같지만 주양자수 큰 놈이 더 큰 거. 자, 3P는 3 플러스 1. 맞죠? 그럼 얼마? 4.
그쵸? 3D. 3 플러스 D 오비탈. 클로버는 마디가 몇 개? 2개. 5점. 큰 거 맞는데. 자, 4S 4 플러스 5! 4S가 3D보다 어떻다? M 플러스 L 값이 더 작다.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거예요. 뒤집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뒤집어 주겠습니다. 4S. 그 다음이 3D.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칼슘 얘기했죠? 칼슘 20번이에요. 3D 안 채우고 4S로 가서 네 번째 껍질을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자를 채울 때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채워져요. 전자는 항상. 에너지가 왜? 가장 바닥 상태에 있다 안정하다 그랬잖아. 전자는 그래서 제일 바닥에 붙어있으라 그래. 바닥부터 채워지는 거야. 쭉 순서대로 채우다 보니 3D 채우기 전에 뭐 4S를 채우는 거야. 무슨 말이니? 그래서 칼슘은 4S에 2개를 채우고 3D로 안 가요. 디오비타를 채우는 원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뒤에 뭐 쭉 있겠죠, 계속. 4P도 있고, 뭐, 4D도 있고 할 텐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기까지인데, 이걸 외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좀 외우자. 할 수 있지? 자, 해보자. 1S, 2S, 2P, 3S, 3P.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3P 다음에 3D가 아니라 뭐다? 4S, 3D라는 거. 이걸 조심해야 돼. 1S, 2S, 2P, 3S, 3P, 4S, 3D라는 거. 자, 그리고 그 이상 나오거나 했을 때, 만약에 나오거나 했을 때는 쉽게 하는 방법. 시험지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줄에는 주양자수 1일 때 1S 쓰고, 주양자수 2일 때 2S, 2P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는 3S, 3P, 뭐야? 3D까지 쓰고, 네 번째는 보이자만 4P, 4D, 4F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 대각선으로 화살표를 끝까지 그어줘요. 요 줄 끝까지.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까? OS 있겠지 뭐, 그지? 순서대로 읽어주는 거야. 1S, 그 다음 뭐야? 2S, 그 다음 2P, 3S, 그 다음 3P, 4S, 그 다음 3D, 4P, 5S.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겠지? 할 수 있겠나요? 우리 책에는 막 이렇게 가는 그림도 있거든요. 거꾸로 써서 밑에서부터 1S 이렇게. 헷갈려. 그거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한 줄 건너져가지고 올라가더라고. 그럼 안 돼.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 너희들이 할 때는. 1S, 여기 하나 써주세요.